안전과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해서 한번 강연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을 날마다 이용하고 있는데 뭐 국내적으로 또 국외적으로 여러 가지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올 때 신분당선을 이렇게 타고 왔는데, 아시다시피 신분당선은 이제 운전사가 없는 그런 무인 열차잖아요. 그래서 이걸 타고 올 때 늘 생각하는 게 이 시스템을 과연 믿고 이용할 수 있겠는가. 이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도 내 시간, 내 스케줄, 내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 다 의존해도 되는가, 이런 이제 물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 때 우리가 꼭 염두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 의존성, 이 디펜더빌리티가 되는데, 시스템을 잘 믿고 쓰려면 우리가 네 가지 램스라고 하는 릴라이어빌리티부터 세이프티까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 램스를 넘어서 최근에는 이제 시큐리티까지 이렇게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펜더빌리티를 구성하는 많은 속성들이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중에서 이 세이프티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이 세이프티를 향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처마다. 그래서 맨 왼쪽에 보는 정책연구소에서는 이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법과 정책,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대학이나 또 이미 실무에 나가 있는 분들에게 이런 세이프티 교육을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소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올해 4월에 나온 보고서인데, 작년 용역 과제로 소프트웨어 안전 분야 재직자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커리큘럼, 이런 것들도 보고서로 이렇게 웹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TTA에서는 우리 공항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전력 시스템이라든지 우리 국가 중요 시스템의 안전 진단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20개 중요 우리 국가 기관의 시스템에 대해서 안전 진단을 했고, 작년에는 10개, 올해는 5개, 이렇게 해서 총 35개 용역 과제로 안전 진단을 했고, 그런 어떤 경험들을 이렇게 쭉 녹여서 현재 안전 진단 점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공학센터,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은 이 나이파에서는 안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무자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안전 소프트웨어 개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이런 용역 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안전에 관련된 표준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스탠다드 컴플라이언트한 그런 개발을 해야 되는 요구가 증대가 되고 있고, 또 실제 이제 해외 수출하거나 또는 글로벌한 회사들이랑 일을 하려면은 또 실 인증의 요구가 굉장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표준은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라고 해서 사고가 나면 누군가는 이제 책임을 지고 불려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엔지니어들도 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늘 물어보는 것이, 너희 분야에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가 뭐냐, 가장 최고의 기술이 뭐냐, 그게 대부분 표준이겠죠. 그래서 그 표준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잘 그렇게 준행해서 개발했느냐, 이런 것들을 묻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에 대한 이해 굉장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잘 알아야지 소위 말하는 호갱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커스터머들도 인텔리전트 커스터머가 되기 위해서 표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실무자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안전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크게 4가지 범위로 61508 공통표준과,
그다음에 철도, 자동차, 의료 이렇게 지금 4개에 걸쳐서 지금 이렇게 그 각 부분 섹터들마다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6.1508은 해양대학교에서 주관해서 이걸 만들어서 지금 조선 또 선박 이런 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에다가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보고 있고요. 저희는 그 SPI랑 같이 해서 이제 철도 쪽에 그런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첨단 자동차 기술협회는 그 STA와 KTL과 함께 자동차 쪽에, 또 연세대와 솔루션링크 BSI는 의료 쪽에 그런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철도 쪽에 안전 가이드라인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철도 쪽에는 뭐 표준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을 3개만 꼽아 본다면 6278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스템의 전체 그 디펜더빌리티, 아까 얘기드렸던 그 램스 활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이프티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위험 분석을 통해서 결국은 안전 요구 사항을 도출하자, 이것이 6278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안전 요구 사항이 도출되면 그다음에 6279는 이 요구 사항대로 소프트웨어를 잘 개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V 모델을 통해서 매 단계마다 베리피케이션을 하고, 그리고 완성된 시스템이 안전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 또 매 단계마다 추적성을 거쳐서 이렇게 개발해서 이 완성된 시스템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공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프루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62425에서는 시스템의 그 승인, 또 평가, 인증을 받기 위한 이렇게 그 증거물들,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그 세이프티 케이스를 만드는 방법들, 이렇게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철도 분야에 이렇게 3개가 있고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은 그 EN이라고 불리는 그런 표준이 되어지겠습니다. 표준만 있으면 됐지 왜 가이드가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이 표준 문서를 읽어보면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어렵지만 사실 외국 사람들도 이 표준 문서를 읽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책을 봤더니만은 외국 사람들도 특별히 이 표준 문서가 리더블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도 표준 쪽에서도 이렇게 유료로 만든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TR50126이라든지 TR50451들이 표준 문서에 대한 그 유료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만은 그 각각 뭐 스위스 프랑으로 한 300프랑 정도 또는 244프랑 정도로 이렇게 이제 돈을 내고 사야 되는 가이드입니다. 또 표준을 읽어보면은 템플릿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작성하라는 거지? 그거에 대한 how to가 없어서 이 템플릿도 없어서, 이거 템플릿도 또 필요하면 사야 됩니다. 그래서 세이프티 플랜, 세이프티 케이스 이런 거 사실은 표준을 읽다 보면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것도 한번 사봤습니다. 되게 기대를 가지고 샀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사셔서 읽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걸 사도 또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각 섹터들마다 제대로 된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하는데, 이 가이드라인 안에는 템플릿, 그다음에 각 단계마다 점검 목록, 수행 절차, 또 가능한 한 예제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견표로 이 가이드가 국제 표준 또 국내 여러 가지 안전법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조견표를 포함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철도 분야 쪽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철도라는 것의 세이프티가 뭐냐? 결국은 철도는 그 안전하다는 것이 다 신호 제어 기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신호를 들면 가고, 신호를 내리면 쓰고 하는 이런 신호 제어 기반인데,
그래서 기관사가 나타내는 신호대로 열차를 제어하는 것이 세이프티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컴퓨터로 이런 그 무인도 열차로 이렇게 대치되면서 철도 안전의 가장 기본 핵심은 이제 커맨드, 컨트롤, 그리고 이제 프로텍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다양한 철도의 해당 부분들마다 다양한 그런 표준들이 이제 제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 특별히 소프트웨어 공학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한 요 부분 정도라고 보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가 뭐 트레인에 올라가는 이런 것들보다는 시그널 시스템 밑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개발을 해야 되는 건가,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철도를 하는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철도에다 한번 태워봐야 되는데 뭐 누가 허락을 하겠습니까? 그래갖고 저희가 한번 철도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갖고 저희가 이런 모형 유철도 이런 부품들을 각각 이렇게 구매를 이렇게 한번 해갖고 이렇게 열차를 이렇게 한번 이제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었습니다. 또 한 대 열차를 만들었습니다. 2대. 왜 2대를 만들었냐면 저희가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에 열차와 뒤에 열차가 안전거리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달리는 그런 소위 말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2개를 만들었습니다. 열차가 달리려면 자동차는 도로를 2차원으로 마음껏, 또 비행기는 3차원으로 X, Y, Z로 움직이지만은 열차는 1차원이거든요. 트랙 위만 달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트랙들을 사서 이렇게 이제 열차가 달리는 이런 트랙 시스템을 만들어서 열차 한번 달려볼까요? 잠깐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여간 정해진 트랙 위로 이렇게 열차들을 이렇게 달리게 하고, 저희가 사실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서 이제 앞에 차는 랜덤하게 속도를 움직이고 뒤에 차는 앞차의 이렇게 속도에 따라서 안전거리를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그런 구간에서는 잘 앞에 쓰면 뒤에 쓰고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게 이제 아두이노 센서로 하기 때문에 이제 센싱 거리나 이런 게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펑셔널 세이프티, 기능 안전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커맨드, 컨트롤, 그다음에 이렇게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 특히 또 앞차의 어떤 거리를 센싱하지 못할 때는 자동적으로 쓰게 하는 이런 프로텍션 기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차, 뒤에 차가 이렇게 일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런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우리가 세이프티 펑션을 이렇게 우리가 PE에 프로그래머블 일렉트로닉에 집어넣어서 센싱해서 컨트롤하고 액추에이터를 하는 이런 세이프티 펑션을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한번 개발을 이렇게 하는 과정을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이 펑셔널 세이프티인데 뭐 61508, 2616이 굉장히 많은 요새 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한번 좀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안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 안전이라는 것은 이제 리스크를 리덕션하는 거잖아요. 위험을 줄이는 건데, 저는 안전이라고, 이게 이제 기술적인 용어인데 저는 안전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안전은 겸손인 것 같습니다. 리스크를 줄여도 과연 더 줄일 게 없는가, 이렇게 더 고민하는 이런 겸손이 안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거리를 가다가 보니까는 요새 우리 조심조심 코리아라고 하는 슬로건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도 봤더니만은 안전 앞에 늘 겸손하자, 이런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가장 초반에 해저드와 리스크를 분석해서 기존의 보호 체계로 과연 보호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열차를 보호할 수 있는 세이프티 펑션을 식별을 해서 이걸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 세이프티 펑션은 이제 특별히 그 어떤 디맨드가 왔을 때, 야, 나 앞차를 그 인식하지 못했어. 위험해. 나 빨리 보호해줘. 이런 디맨드를 이제 보냈을 때, 그때 이제 세이프티 펑션이 실행이 되어서 시스템을 세이프한 상태로 돌리거나 아니면 이제 컨티뉴어스 모드일 때는 계속해서 세이프티 스테이트에 지속적으로 있도록 그렇게 유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요청 모드를 우리가 로우, 하이, 컨티뉴어스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야, 나 위험하니까는 세이프티 펑션 빨리 작동해줘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안전 기능이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비싸게 만들어 놔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정작 필요할 때 디맨드를 했는데 얘가 실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실행이 안 됩니까? 고장 때문에 그렇겠죠. 페일리어 때문에 그렇겠죠. 어떤 고장이 주로 대표적으로 있냐면은 하드웨어 랜덤 페일리어, 그다음에 뭐 갑자기 홍수가 나거나 그래서 모든 장비가 일시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커먼 코즈 페일리어, 그다음에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고민해야 되는 그 시스테매틱 페일리어, 이런 것들 때문에 막상 그 요청을 받았을 때 해야 되는 세이프티 펑션이 실행이 안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전 기능이, 심어놓은 안전 기능이 얼마나 잘 오류 없이 잘 수행될까, 그거를 나타내는 개념이 바로 세이프티 인티그레이티 레벨이 되어지겠습니다. C 레벨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이 정도는 고장이 안 나도록 잘 수행이 된다라고 하는 그 레벨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럼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C 기능에 맞게 설계하고 구현하고 확인하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또 C에 맞도록 플랜을 짜고 검증하고 평가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이런 안전 기능의 펑셔널 세이프티의 큰 그림이 되어지겠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61508, 뭐 2626이 마찬가지로 철도 쪽에서도 시스템 세이프티 라이프 사이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또 세이프티 라이프 사이클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쪼만해서 모든 문서들마다 눈 나쁜 이제 사람들은 안경 벗고 일일이 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한 장에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한 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해저드 아이덴티피케이션에서 이제 해저드를 식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해저드 목록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해저드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분석을 했더니만은 이거 너무 unacceptable해. 이걸 줄여야 돼. 얼마나 줄이지? 리스크 리덕션을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 리덕션이 바로 C 레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리스크 리덕션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대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 대책들이 바로 이제 세이프티 펑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안전 요구사항, 세이프티 리콰이어먼트 스펙을 만들고 하드웨어 쪽으로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개발해서 통합해서 밸리데이션하고 운영하고 메인터넌스하고 디커미셔닝까지 하는 이런 단계를 쭉 진행이 되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전체 저는 이 맨 첫 번째 단추를 잘 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해저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가장 전체 그 세이프티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해저드 목록을 찾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좀 올려줄래요? 그 다음에 리스크 리덕션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세이프티 펑션이 뭔지, 그래서 C 레벨을 정하는 것,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안전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안전 요구사항대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 이것이 크게 우리 엔지니어들이, 특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유심히 봐야 될 네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뭐 우리 철도 쪽에서는 14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크게 3단계로 줄이려면 앞에 것들은 세이프티 어널리시스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쪽은 개발이니까는 세이프티를 이제 리얼라이제이션 하는 거고, 마지막은 정말 이게 세이프티하게 개발되었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디피케이션, 체인지들이
세이프티 실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어세스먼트하는 이런 3단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전성이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면은 그 시스템 안전성은 뭐겠습니까? 시스템 안전성은 결국은 리스크가 톨러러블한 레벨 정도로 허용 수준 범위 내로 줄어드는지를 보증하는 것, 이것이 시스템 세이프티입니다. 그럼 하드웨어 세이프티는 뭐겠습니까? 아까 우리 만들기도 했지만은 랜덤이나 시스테매틱 페일리어를 잘 컨트롤하면서 주어진 실대로 고장 없이 실 레벨에 맞게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여러 가지 테크닉들, 그 세이프 페일리어 프랙션이라든지 아키텍처럴 컨스트레인트, 프루븐 인 유즈 이런 여러 가지 테크닉을 통해서 하드웨어를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소프트웨어 세이프티는 뭐겠습니까? 소프트웨어 세이프티는 시스테매틱 페일리어를 회피하면서 주어진 실대로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펑셔널 세이프 문맥 내에서 소프트웨어 세이프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테크닉스 앤 메저들을 실 등급에 맞게 잘 활용을 하는 것이 우리 과제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는 개발만 봤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 활동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맨 오른쪽에 보면은 펑셔널 세이프티 매니지먼트인데 먼저 세이프티 플랜을 잘 작성해야 되겠죠. 무엇을 누가 할 것인지 플랜을 잘 작성하고 매 단계마다요. 그다음에 이 단계가 잘 작성했는지를 매 스텝마다 베리파이하고, 그다음에 이게 안전 요구 사항대로 했는지를 매 단계마다 어세스하고, 그다음에 문서화하는 이런 지원 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랜 자체가 표준 컴플라이언트한지를 체크하는 어디까지, 이런 게 전체 지원 활동이 되어지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철도 안전 쪽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의 용역 과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각 섹터들마다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철도 섹터고 저희는 이제 그 SPID랑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제작하였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각각의 가이드마다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우선 한번 몇 가지 보면 저희는 당연히 표준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저희는 특별히 어떤 가이드라인은 테스팅 쪽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맨 첫 단추에 해당되는 세이프티 어널리시스 쪽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실 등급 2에 맞게끔 실 인증 2를 대비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쉽게 좀 참조할 수 있게끔 실 2 등급의 그 표준에서 HR로 표시된 34개의 테크닉스 앤 메저를 굉장히 좀 상세하게 가능한 한, 철도 쪽이니까는 철도 예제를 가지고 그렇게 한번 가이드 한번 해보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견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가이드가 우리 그 철도 쪽에서는 형식 승인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 가이드가 국내 철기원에서 이제 진행하는 형식 승인에 어디에 이렇게 매핑이 되는지 그런 조견표를 만들고 이 가이드의 유효성 입증을 위해서 실제 현업에 있는 철도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을 해보고 저희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는 실제 시스템을 볼 기회가 많이 없어서 모형 철도에 그렇게 적용을 하고 쭉 썼더니만 어제까지 한 790페이지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이렇게 이게 이제 조견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쪽에 보면은 철도 안전 그런 가이드가 있고 왼쪽에 보면 이제 형식 승인이 있는데 철기원에서 실시하는 형식 승인에 각각의 우리 가이드에서 어디를 어떻게 만족하고 있는지 이런 조견표를 실어서 실무자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모형 철도에 한번 적용한 사례를 한번 보면은요. 저희는 이제 해저드 식표를 이제 PH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우리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만들 때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모든 위험함들 그거의 원인이 뭔지를 이렇게 한번 식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저드 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위험함마다 이게 리스크가 얼마가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FMEA를 통해서 그렇게 리스크를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를 이제 어세스먼트를 한번 해보니까는 이거는 우리가 억셉터블 하지 않아. 줄여야 돼. 줄이려면 어떤 대책을 해야 되지? 각 위험원들마다 안전 대책 이런 게 실시되면 애프터 그 후에 위험원이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만 10으로 15에서 10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리스크 매트릭스를 보면은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한 칸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그 C1 등급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해 갖고 우리는 이 ACC를 그 C1-2로 그렇게 간주하자. 그래서 C1-2로 간주해서 그 세이프티 리콰이어먼트 스펙을 이렇게 이제 가이드에 있는 대로 따라서 우리 이제 학생들을 보고 한번 만들어 보라 이렇게 해서 그 안전성 분석을 한 다음에 하드웨어는 이제 아까처럼 부품을 사갖고 이렇게 좀 제작을 하고 근데 이제 C2 레벨을 그 이렇게 실행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만들었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유즈 케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이제 학생들은 UML을 훨씬 잘하니까는요 소프트웨어 리콰이어먼트 스펙을 작성하고 또 아키텍처 디자인 그다음에 또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UML로 그렇게 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다음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제 이렇게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밸리데이션을 이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얀 것들이 있는데 이런 하얀 것들이 이제 뭐냐면은 전에는 그냥 그 RF 아니야 저기 뭐죠? 그냥 적외선 센서만 갖고는 이게 충분하지 않아서 그 이중화 안전 대책으로 이제 RFID 태그를 이렇게 다 해서 마치 열차를 타면 발리스 같이 밑에서 그 이제 어디를 통과했다 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것들을 이런 RFID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 세이프티 펑션이 디맨드가 올 때 그거를 안전하게 실행이 되어서 열차를 프로텍션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가이드에 어떤 부분이 좀 미진하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피드백 주고 반영하고 이렇게 또 해보고 이런 작업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가이드는 정말 가이드일 뿐입니다. 뭐 이 가이드가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가이드는 가이드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실 인증을 다루거나 저희는 도구 같은 것도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또 그 세이프티 케이스 이런 거 전부 다 여러분들이 컨설팅 받으셔야 됩니다. 도구 업체, 또 전문 컨설팅 업체, 또 전문 인증 업체 이런 데 하고 그러나 가이드가 커스터머를 약간 좀 인텔리전트하게 만들어서 얘기하거나 가격 협상하거나 이럴 때 훨씬 유리한 고지를 조금 가졌으면은 그냥 끌려가지 않을 것 같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굉장히 가이드가 좋을 것 같습니다. 나쁜 가이드 뭡니까? 소경이 어찌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이드를 만들 때 늘 그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드가 또 투머치 디테일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좀 배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이드는 정말 실무자를 도와주되 컨설팅 업체의 어떤 그런 영역을 뭐 이렇게 뺏거나 도구 공급 업체, 인증 업체 이거 분명한 선이 있는 거거든요. 가이드를 읽고 더 이렇게 의뢰하고 또 더 도움을 받고 이런 상생이 이루어졌으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좋은 가이드는 3C입니다. 컴플라이언트하고 컨사이스하고 컨시스턴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가이드는 굉장히 제너릭해야 되고 그래서 업체마다 인력, 조직, 개발하는 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성 분석을 PHA하고 우리는 FTA랑 이벤트 트리 어널리시스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셀렉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가이드가 좋은 가이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 안전의 핵심은 이런 걸로 쭉 한번 제가 5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이게 다 사실 우리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많이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는 CMMI, 스파이스, 또 국내 SP 경험이 축적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세이프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도 우리가 잘 만들어서 확산할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은 공학 도구가 철도 섹터 분야 아니면 넘어서 이제 자동차, 의료, 그다음에 조선 이런 쪽으로 동학고가 활용이 되고, 또 그런 더불어 공학 컨설팅도 증대되고, 또 특별히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우대받고 또 안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우대받는 그런 산업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독촉이 와서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원래는 4가지 그 가이드 용역 과제가 있었는데요. 이거 내년 안전 가이드 용역 과제는 아직은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혹시 오늘 여기 업체나 또 컨설팅 업체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 내년에는 아마 로봇이나 또 무인 항공기 UAV 쪽에 안전 가이드 개발 그런 용역이 확정은 된 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준비해 주시되, 이 사업은 항상 앞에 연구기관이 먼저 서야 됩니다. 학교가 됐던, 협회가 됐던, 연구소가 됐던, 그 다음 뒤에 이 컨설팅 업체들이 이제 붙는 이런 구조로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나이파 박찬혁 수석에게 문의하시면 되고요. 또 올해도 그 현장 적용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내년에도 해양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철도 소프트웨어, 자동차, 의료 쪽에 또 현장 적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원 회사가 앞에 서고 연구 책임이 되고, 컨설팅 업체가 뒤에 서는 그런 앞에랑은 약간 바뀐 구조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이파 백성영 수석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 소프트웨어 공학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